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그 주가 흐름이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4년 1분기가 저점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2분기서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네, 선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주에서도 보여줬던 그러한 움직임, 이것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상승,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26일 날 11만 5,800원이던 주가가 2월 8일 날 12만 1,000원, 네,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매수, 그 다음에 물론 기관도 매도와 매수가 반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주로 이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네,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10만 7,500원 1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며칠 11선 그리고 5일선을 오고 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건 지금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11선에 부딪히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 그래서 어쨌건 지금 흘러내리는 그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흘러내리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나는 그 반등이 이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수세가 얼마만큼 달라붙느냐, 결국 그러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얼만큼 사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까도 잠깐 흐름을 보셨지만은 샀을 때는 오르지만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23년도 실적 22년도보다도 매출액이 조금 더 떨어지죠. 77조 2,885억이었고요. 일단 영업이익도 22년도가 3조 9천억이었던 거에 비해서 1조 9천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그 주가의 하락이 이어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온,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할 때에는 결국은 이 배터리셀 SK온과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2023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 SK온이 2조 7,2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4년 1분기에는 2조 2,170억, 오히려 한 5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미 알고 있듯이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바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지금의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PC 그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4분기 때보다도 오히려 24년 1분기 때 마이너스 890억 정도 이렇게 난다. 그러나 24년 2분기부터는 네, 95억 정도, 3분기에는 3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이익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반등은 바닥이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실적과 관련해서 2월 7일 나온 SK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네, 23년 그리고 24년이 23년보다도 오히려 매출액이 적어질 것으로, 그러나 25년도에는 네, 다시 상승으로 더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SK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오히려 23년도보다도 약간 이익이 적어집니다만 결국 25년도에는 가장 큰 이익을 차지하는 성장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2월 7일 나온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오듯이 네, PER로 봤을 때에도 역사적 저점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로 봤을 때도
역사적 저점 근처대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하이투자증권 2월 7일 나온 리포트에서도 이 지점을 정확히 언급을 해주네요. 24년 1분기 때의 SK온의 그 영업 손실이 4분기 때보다 23년 4분기 때보다는 크겠지만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든다는 거, 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IRA 시행에 따른 SK이노베이션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가 좀 보시면 일단 23년도에는 5억 500만 달러 받았습니다만은 24년도에는 5억 9,300만 달러, 그리고 25년도에는 16억 5,300만 달러, 그리고 26년도에는 27억 5,300만 달러, 이렇게 갈수록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 보시면은 그 SK온 미국 배터리 공장들의 가동률을 보시면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공장이 62% 올해, 그 다음에 2공장이 58%의 가동률을 보인다는 거, 그것이 25년도에는 70%, 69%, 거의 뭐 70%죠. 26년도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물량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고 이익으로 이어지면서 관련된 세제 혜택, 이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152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220기가와트시 그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SK온의 그 생산 캐파,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3년도까지, 그리고 24년, 25년도 이 움직임을 보면은 한국이 이 정도 캐파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서부터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바로 미국에서 이렇게 캐파가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유럽이라든가 중국 이런 쪽의 시장은 거의 정체 상태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파가 증가하고, 그리고 증가된 캐파만큼 또 세제 혜택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SK온의 향후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SK이노베이션 회사에서 1분기, 24년 1분기 사업 전망을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 정제 마진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 사업 역시 파라자일렌 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윤활유 사업은 동절기 비수기 종료 이후에 점진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익성 집중을 통한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반기 이후에 미국 중심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계속 높이겠다. 물론 대외 불확실성은 아직도 높지만 안정적 재무 구조 아래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언론의 이슈들도 보시면은 1분기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영업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AMPC 세제 혜택 규모도 1,06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 2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연간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조 단위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2025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SK온,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이 배터리 사업 부분 SK온에 관련된 건데,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소 규모로 적자폭을 줄였다라는 거,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했지요. 주주 친화 정책,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8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그래서 201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주환원, 아주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492만 주 소각하고, 이것은 지금 주가로 7,936억 규모입니다. 2월 20일 소각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중국에서 그 흑연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SK온은 미국산 천연 흑연을 확보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력을 강화하게 됐다 하면서
음극재 파트너사죠. 웨스트워터 리소스 여기에서 천연 흑연을 확보했다라는 뉴스를 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 34,000톤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도 강화가 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들이죠. SK 지오센트릭 여기도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공사를 시작해서 25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도 바이오 항공유 원료 확보 차원의 그 투자가 진행이 된다 밝혔고 SK 어스온도 올해 원유 1,000만 배럴 생산을 할 전망으로 보인다. 2,500억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된 자회사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배터리의 그 실적 악화, 바닥 이것이 지금이 아니겠느냐, 1분기가 아니겠느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흘러내리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추세 반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일시적 반등으로 그리고 다시 뭐 기간 조정이 됐든 어떤 조정의 시간을 보이게 될지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계속 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만이 아닙니다. 우리 3사, 배터리 3사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그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는 거.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그 아무래도 북미와 관련한 시장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CATL이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7배 정도의 PER을 보이고 있고 PBR은 2.7배입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 24년 기준으로 PER이 7.9배, PBR은 0.8배. 이게 올 1월 3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PER은 8배, 그 다음에 PBR은 0.6배. 이것은 아무래도 화학 쪽, 이쪽이 아무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삼성 SDI는 14.7배, PBR 1.5배.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이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그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이 주가 밸류 평가 방식이 조금 더 성장주로 계속 이제까지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낮출 것이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